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엉이 이유입니다. 오늘은 대전 도안 신도시를 가봤습니다. 도안 신도시는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트 정문에 빈 땅이 많았습니다. 도안은 현재 1단계 사업을 끝내고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도안의 인구는 9만 1천 명에 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단계 사업까지 진행된다면 도안은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단계가 진행 중인 현재도 빈 땅과 빈 상가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넓은 3단계 땅까지 아파트를 지으면 상권이 과연 형성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도안은 1단계만 한정하면 2기 신도시로서 정부 직할 신도시 중 두 곳뿐인 비수도권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산 신도시입니다. 대전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55.73%로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5대) 광역시 평균 52.64%보다 4.69%나 높은 수치네요. 그만큼 대전 전체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는 꾸준합니다. 대전의 중심은 대전 1호선이 관통하며 대전시청에 위치한 대전 제1의 학원가가 위치한 둔산입니다. 그런데 꾸준한 둔산이 신축 아파트 수요를 메꿀 만큼의 재개발 재건축이 없는 게 현실이기에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도안 신도시입니다. 일요일 저녁인지라 유동인구는 많이 없었지만 문을 연 가게마다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빈 땅과 임대가 붙은 상가는 꾸준히 눈에 띄었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도안 신도시의 2단계, 3단계 사업이 진행될수록 도안의 배드타운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임대가 붙은 빈상가네요. 계속된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무엇보다 빈 땅이 많아서 그런지 어두워질수록 지나가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네요. 상권 형성 관련되어 해가 지고 나서를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해가 지기 직전의 시간대에 방문했습니다. 대전 원신초등학교입니다. 여기도 빈상가네요. 구름다리 위에서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있다면 신축 아파트 단지에 둔산이나 유성구도 가깝고 공원 같은 녹지 공간도 많아 정말 살기 좋은 곳 같았습니다. 이러니 완판이 되나 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인구 140만 명이 붕괴한다는 영상을 올렸었죠. 기적이 없다면 광주광역시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 대전에서도 인구 감소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인구 감소는 중구나 동구 같은 구도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성구나 서구, 대덕구까지 포함된 대전 전체의 일이 될 것입니다. 공터가 많아서 대형 트럭이나 버스의 주차장으로 많이 임차되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네요. 또한 2단계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빈 땅과 빈 상가는 더 증가했네요. 특히 빈 땅이 정말 많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빈 땅과 빈 상가가 있는 곳에는 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인 저 혼자 걷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3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상권 형성이 되지 않고 배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말 큰 빌딩인데 1층에도 임대가 붙어 있더라고요. 길 건너편에도 임대 표시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신축 대단지라 그런지 정말 야경이 웅장하면서도 멋지더라고요. 사거리 건너편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다 빈 땅입니다. 도안의 야경을 잠시 보시죠.
도안에 들어설 학교 인원 충원도 문제입니다. 2027년 9월에 준공 예정인 도안 프루지오 디아델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건너편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아파트는 2026년 7월 입주 예정인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아파트네요. 도안에 들어설 학교의 학생 충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대전도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초중고 학령인구가 2030년에는 11만 명이, 오는 2040년에는 10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서구 한복판의 시으치 초등학교에서 2024년 신입생이 4명에 그쳤고, 이에 이달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2027년 3월까지 인근 시을 리을 초등학교와 통합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시 이동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 진잠천입니다. 그렇다면 도안 신도시에 들어설 학교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예상하는 학생 수를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안 신도시를 걸으면서 느낀 것은 차가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도보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조금 떨어져 보였네요. 실제로도 대전시 버스의 평균 분담률이 22%인데 유성구는 15%로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안의 도시구조 자체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세로로 놓인 산지나 공원으로 가로막혀 원활한 이동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내로를 지나는 대전 2호선 트램의 진행 속도도 도안 발전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도안 내에서도 트램이 지나는 곳과 먼 곳의 온도 차이가 나겠죠. 마지막으로 날씨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곳은 2027년 8월에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2024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는 16차례나 쏟아졌고 여름철 강수량 80%가량이 장마철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천이 폭과 깊이가 얕다는 것은 집중호우에 하천이 넘쳐서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 피해가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의 온도는 전 지구 평균이 2배 이상 올라서 폭염과 폭우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실제 지하주차장 관련 인명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차수벽 설치와 같은 선제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부엉이 2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